네, 안녕하세요. 김수인 박사의 물리교실입니다. 오늘 7일차 수업입니다. 여러분 질문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7일차 10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m, 그 다음에 2m인 위성 p, q가 행성을 중심 행성이네요.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의 공전주기가 t 동안 P와 행성을 연결한 직선이 쓸고 지나가는 면적을 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는 T고요. 그때 지나간 면적은 S입니다. 자, P가 A에서 B까지 운동하는데, 자,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면적을 잡을 때는요, 행성을 중심으로 A에서 행성까지, 행성에서 B까지 지나간 곳의 면적을 넓이를 잡습니다. 이때 넓이가 시간이 5분의 1t가 걸린다고 합니다. 케플러 제2 법칙에 따르면요, 휩쓸고 지나간 면적하고 시간은 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A에서 B를 지나 C까지 가는데 정확하게 반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가 2분의 1t죠. 그렇다는 소리는 합쳤을 때 2분의 1t가 나와야 되니 여기가 5분의 1t니까 나머지가 그러면은 2분의 1t에서 마이너스 5분의 1t를 뺐을 때가 나머지 넓이가 되겠죠. 그럼 통분해야겠네요. 10분의 5t 마이너스 10분의 2t라고 통일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10분의 3t가 되겠죠. 아, 나머지가 10분의 3t네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5분의 2에다가 10분의 2에다가 10분의 3을 더하니까는 10분의 5가 되고 2분의 1t가 됩니다. 아,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럼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첫 번째, A에서 운동 에너지는 Q가 P의 2배이다. Q가 P의 2배이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A에서 P나 Q의 속력은 같으니까 질량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되겠죠. 그럼 Q가 질량이 2배니까 P의 2배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니은 P가 B에서 D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 B에서 지나서 D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요 넓이에 해당하겠죠, 전체. 그럼 10분의 3의 2배가 되니까는 10분의 3의 2배가 되니까 10분의 6t가 되겠죠. 다 했을까요? 10분의 6t가 되겠죠. 자, 근데 2분의 1t다라고 하는데 A에서 B를 지나 C까지 가는 건 말이 됩니다. 행성을 중심으로 거리를 재니까 그땐 반이 되겠지만 B에서 D까지 갈 때는 행성을 중심으로 넓이를 잡으면 전체 넓이의 반 이상이 나오니까 2분의 1t는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 P가 여기 있죠. C에서 D까지 운동하는 동안 여기네요. 요 넓이가 해당하겠죠. 동안 Q와 행성을 연결하는 직선이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여기죠. 10분의 3t가 걸릴 것이고 전체 넓이가 S이고 T일 때가 S니까 10분의 3t일 때는 10분의 3S가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3S이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운동을 하는 위성 A와 같은 행성을 중심으로 얘는 원운동이고 얘는 타원이네요. B를 나타낸 것입니다. 점 P, Q는 각각 A 행성에서 가장 먼 점, 원일점과 근일점인가 보네요. 자, 그러면은 Q는 B 궤도상의 점이다. 자, 됐고요. 자, B가 Q를 지나는 순간의 가속도의 크기는 A가 P를 지나는 순간의 가속도의 크기 9배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가속도 계산할 때, 자, 첫 번째 F는 ma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F는 만유인력이 되겠죠. F는 G, 자, 중심 행성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그러고, 겉에 지나가는 행성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해보자. 그럼 G 곱하기 임의의 거리 R에 대해서 R 제곱, 대문자 m에 소문자 m의 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f는 ma니까 m을 앞으로 빼면 gr 제곱의 대문자 m이 되고 요게 여기서 말하는 가속도가 되겠죠.
자, 가속도를 계산할 때는 자신의 질량, 중심 행성의 질량만 관계가 있지, 돌고 있는 위성의 한 초제 행성을 추적하면 운동하는 위성이라 했으니까 위성의 질량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근데 가속도가 9배다. 가속도는 이거 G 상수, 대문자 M 여기서는 상수죠. 무조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9배가 나오면 3배 차이가 나야 되니 행성에서 Q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 그러면 P에서 행성까지의 거리는 9배니까 3R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A는 전체 지름이 3R에 R이니까 총 4R이 되고요. B의 지름은 1이라 해서 R이니까 2R이 되겠죠. 지름의 B도 몇 대면 2대 1이 되겠네요. 2배 차이네요. 뭐 반지름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편의상 여러분 지름으로 보는 게 좀 더 빠를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A의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A는 P에서가 Q에서 운동하는 동안 증가한다. P에서 Q로 갈수록 원일점에서 근일점으로 갈수록 속력은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가 맞죠. 자, 행성에서 P까지의 거리는 행성에서 Q까지의 거리의 3배이다. 요 거리 물어보는 거니까 3배가 맞죠. 9배 차이니까 가속도가 제곱에서. 자, 공전주기는 자, A가 B라는 걸 공전주기를 T라 그런다 그러면은 긴 지름이 2배 혹은 긴 반지름이 2배가 되면 몇 뉴턴이면 2루트 2배 차이가 나겠죠. 자, 그래서 2루트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문제는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운동하는 A와 같은 행성을 중심으로 한 원운동 B 나타내는 것이다. 방금 두 번째 문제하고 비슷하네요, 문제가. 얘는 원운동, 얘는 타원 운동이네요. 그 다음에 P는 A가 행성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지나는 점이고 근일점이네요. Q는 B 궤도선의 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공전 주기가 A에 비해 8배래요. A가 자 B의 주기를 T라고 봤을 때 A의 주기가 8T가 나오려면은 몇 루트 몇 차이냐? 이거는 4루트 4T 차이입니다. 4루트 4배가 됐다는 소리는 긴 지름의 비가 4배 차이가 난다. 긴 반지름의 비가 4배 차이 난답니다. 그럼 얘를 지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B에 R만큼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B의 지름은 2R입니다. 그러면 A의 지름은 이거의 몇 배? 4배가 나와야 되니까 몇 R? 2R에 곱하기 4배니까 8R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R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R? 6R이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래야지 얘가 2, 6, 8이 되고 얘는 R, 2R이 되겠죠. 그래서 8R 대 2R이 돼야 4배 차이가 나고 주기는 4루트 4배가 나와서 총 8배가 되겠네요. 자, 기억. A의 속력은 A는 P가 근일점이니까 속력이 가장 크다가 맞죠. 근일점에서의 속력이 제일 빠르니까요. 자, A의 공전궤도의 긴 반지름. 여러분, 지름이 8R이니까 긴 반지름은 여기서 반 자르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 4R이 돼야 되겠죠. A의 긴 반지름은 8R이 아니라 4R이 나와야 됩니다. 자, 디귿. A, B 각각 P, Q를 지나는 순간의 가속도의 크기는 자, P를 지나는 순간에 2R, 여기는 R이죠. 가속도를 계산할 때는 A와 B 질량은 관계가 없다 그랬고 중심 행성 똑같으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할 뿐이죠. 그러니까는 거리가 R 대 2R이니까는 총 몇 배 차이? 2배 차이죠. 그럼 가속도는 이거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몇 배 차이? 4배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2배가 아니라 4배겠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기억 하나만 성립하겠네요. 여기서는. 네, 좋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그림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운동하는 위성, 인공위성 PQ 운동하는 경로를 나타내는 PQ의 질량은 각각 EM 대 M이다. 근데 여기서 뭐라 했죠? 궤도 긴 반지름은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긴 반지름이 서로 같다, 긴 지름이 서로 같다, 결국은 주기는 둘이 어떻다? 같다가 되겠죠.
자, 점 A는 두 궤도가 만나는 점이고 거리가 그럼 어떻다? 같다라는 결론에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B, C 거리가 2R 대 R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공전주기는 PQ가 같다. 왜 그렇죠? 긴 반지름이 같으니까 공전주기는 같아야죠. 긴 반지름의 B에 따라갈 건데. 자, 그 다음에 니은 PQ가 각각 A를 지나는 순간 뭐라 했죠? 가속도의 크기죠. 여러분들 가속도의 크기를 계산하실 때는 두 물체 중심 행성만 같다면 위성의 질량은 관계가 없죠. 거리에만 제곱에 반비례해서 아까 A는 가속도는 G 거리 제곱의 R이 대문자리라고 써볼까요? 중심 행성의 질량인데 상수고 거리의 제곱에만 반비례합니다. 근데 거리가 지금 똑같으니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가 돼야 됩니다. 물론 만유인력을 물어봤다 그러면은 여기다 곱하기 질량을 곱해줘야 되는 위성의 질량을 곱해주니까 A점에서 만유인력은 P가 Q의 2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속도는 서로 어떻다? 거리만 같다면 같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유인력을 물어보는 건지 가속도를 물어보는 건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디귿 B에서 P가 받은 만유인력의 크기는 C가 Q에서 받은 만유인력의 크기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만유인력 크기를 계산합시다. 먼저 B가 받는 만유인력의 P에서 받는 만유인력의 크기, B가 받는 만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해 봅시다. 먼저 가속도에다 질량을 곱하면 되는데 질량은 EM이죠. 가속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는 이렇게 계산해 보자.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가속도를 A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거리 2R만큼 떨어져 있을 때 가속도를 2배니까는 4분의 1로 줄겠네요. 4분의 1 A가 되겠죠. 그럼 4분의 1 A가 될 거고요. FC에서 받는 만유인력의 크기는 질량은 M이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A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얼마가 되겠죠? 2분의 1 MA니까 누가 더 크죠? FC가 더 크네요. 몇 배 더 크죠? 2배 더 크겠네요. 자, 그래서 20번의 답은 이렇게 되면은 2배 차이가 나니까는 1대2가 되니까는 틀렸죠. 같다라고 했으니까 다릅니다. 1대2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의 답은 기억 하나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행성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R인 원운동하는 A와 A는 원운동이니까 지름은 2R이 되겠죠. 자, 같은 행성을 한 초점을 하는 타원 운동하는 B의 위성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는 B의 궤도상의 두 지점에서 B의 작용을 만유인력의 크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만유인력의 크기 B니까요. 먼저 B가 행성으로부터 R만큼, 자, P에서의 만유인력, 가장 빠른 지점이 P죠. 이거 P겠네요. P에서의 FP라고 할게요. 만유인력은 자신의 질량, EM에다가 곱하기, 가속도만 곱해주면 되겠죠. 가속도가 지금 얼마죠? G에다가 R 제곱에 그 다음에 중심행성 M 이렇게 계산이 됐네요. 자, 그런데 F 지금 P 여기를 뭐라고 여기 Q라고 할까요? Q라고 하면은 Q는 EM짜리가 G에서 대문자 M 여기까지 똑같은데 여기가 9가 나오려면 얘가 얼마? 3R의 제곱이 됐다는 소리니까 그럼 행성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3R이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보면 A는 원운동이니까 R 똑같으니까 지름이 얼마? 2R. 그 다음에 타원궤도를 도는 B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3R이니까 총 지름 얼마? 4R. 몇 배 차이죠? 2배 차이니까 주기는 2루트 2배 차이가 나겠네요. 자, 디귿 공전 주기는 B가 A의 주기를 T라고 하면 얘는 2배 차이니까 2루트 2T가 나와야 되겠죠. 3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반지름이 3배 차이가 아니죠. 여기서 지름이 2배 차이니까 반지름도 2배 차이겠죠. 자, 그럼 기억 P를 지나는 순간 가속도의 크기는 P를 지나는 순간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의 질량이 달라도 가속도는 무조건 거리에만 관계가 있으니까 같다가 맞죠. 여러분들 제발 가속도하고 만유인력 비교 좀 조심해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니은 B의 궤도의 긴 반지름은 B의 궤도의 긴 반지름이죠. 긴 반지름이니까는 전체 지름의 반을 나누니까 3R이 아니라 2R이죠. 여러분
행성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인 이 3R은 원일점 거리라는 거고요. 여기서 궤도의 긴 반지름은 근일점 거리, 원일점 거리 다 더한 4R을 반을 나눈 2R이 돼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몇 번? 기억 하나만 맞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하는 위성 PQ.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네요. 자, 속력을 각각 V1, V2라고 속력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일 뿐이고요. 자, Q의 공전 주기는 P의 몇 배다? 2루트 2배입니다. 그럼 지름이 몇 배? 2배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Q의 지름이 지금 얼마죠? 제일 긴 지름이 D니까 3D. 여러분, 긴 반지름으로 계산하셔도 되는데 긴 지름으로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긴 반지름이 이거의 반이니까 2루트 2배라 그랬으니까 1.5D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미 D가 있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란 소리죠? 0.5D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네요. 디귿. P와 행성이 가장 가까울 때 근일점 거리 여기죠, 여기. 여기가 이게 아니라 얼마? 2분의 1D, 즉 0.5D가 나와야 되니까 틀렸죠.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자, 기억. Q의 속력은 A하고 C일 때 A가 원일점이고 C가 근일점이죠. Q 입장에서는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아니죠. 속력은 항상 어디가 더 빠르죠? 근일점이 빠르니까는 바뀌었죠. 앞뒤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니은인데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 어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중심 행성이 있고요. 중심 행성이 있고 타원 궤도를 돈다고 생각합시다. 타원 궤도를 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때 먼저 원 궤도를 도는 거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을 A점을 잡을게요. A점에 대해서 타원 궤도를 도는 행성을 하나 더 잡을게요.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궤도를 도는 걸 첫 번째, 두 번째를 두 번째 궤도라고 하면 첫 번째 궤도를 도는 물체가 질량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량에 관계가 없고요. 이 지점을 지날 때 속력을 V1이라고 하면 자, 얘는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원운동을 할 때 속력을 V1이라고 하면 자, 두 번째 물체가 돌아서 A점을 돌았을 때 지나가는 속도를 V2라고 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V1은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도는 속도고요. V2는 이 지점에서 만약에 V1하고 똑같은 속도를 돌면 원운동이 될 텐데 얘는 밖으로 튕겨 나가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튕겨 나가야 되면 V2는 V1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밖으로 튕겨 나갈 거고요. 반대로 질량 중심 행성 라지 M을 가지는 물체에 원운동을 도는 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물체가 있다. 그러면은 바깥쪽을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면 첫 번째를 도는 속력을 V1, 원인데 두 번째는 안으로 들어갔죠. V2라고 합시다. 그럼 V2가 V1보다 작아야 안으로 끌려 들어가요. 다시 항상 원 궤도를 잡으시고요. 원에서 밖으로 튕겨나가려면 원을 도는 속도보단 빨라야 되고요. 원 안으로 들어가려면 원을 도는 속력보단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잡으시는 게 편하냐? 지금 D니까 여기를 전체를 도는 원을 하나 잡으십시오. 그래서 V1은 자, 원을 도는 속력을 V라고 해볼게요. V1은 원을 도는 속력보다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 V1은 V라는 속도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원운동을 도는 속도보다는. 그 다음에 V2는 원운동에서 밖으로 튕겨나가야 되니까는 V라는 속도보다는 V2가 더 커야 됩니다. 따라서 V1은 V2보다는 작다. 즉 V2가 더 크다가 성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이에요. 자, 방금 속력 계산한 거 요거 가끔 잘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케플러 법칙에선 가속도, 만유인력, 이 속도, 주기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꽤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케플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7입차에서 7번째 문제부터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나누는데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사실 특수상대성이 좀 어렵죠. 자,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하여
대에 관찰자 B가, 관찰자 A가 밖에 있고 관찰자 B가 우주선 안에 있네요. 0.8c로 운동하고 등속도, 특성대성 이론이라는 얘기죠. A가 측정할 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측정할 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검출기 P, Q, R에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관찰자 A가 관찰했을 때 동시에 도달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빛이 갑니다. 빛이 가면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우주선이 앞으로 출발해버리죠. 그러니까 다시 그려볼게요. 다시 그려보면 P, Q, R이 있을 때 한가운데 있으면은 누가 관찰자 A가 관찰했을 때 PQR에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첫 번째 광원은요 한가운데 있으면은 빛이 갑니다. 그런데 우주선도 앞으로 전진해 버리니까 P가 먼저 도착하죠. 그럼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가운데 있어서는 P가 먼저 도착하니 말이 안 되죠. 그럼 얘는 일단 우측으로 좀 옮깁시다. 이렇게 되면요 얘는 앞으로 전진, 얘도 전진, 얘도 전진하죠. 그동안 전진해서 부딪히고 가다가 멀어져서 부딪히고 얘는 어떻게 돼야 되죠? 얘는 얘가 빛이 간 게 다가와서 부딪히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PQ 사이의 거리에서 한가운데 있어서는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시에 도달할 수가 없죠. 우측으로 치우쳐져야 되고 이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봐도 마찬가지고요. 위치상으로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은 동시에 가는 거고 얘는 가만히 있는 거니까 Q에 먼저 도달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기억 A가 측정할 때 P에서 Q 사이의 거리는 LP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보다 작다. 즉 우주선의 전체 길이는 우주선 안에서 잰 사람이 볼 때는 고유 길이일지 모르겠지만 우주선 밖에서 볼 때는 이 길이는 어떻게 되죠? 거리가 수축하니까는 이 두 길이는 B가 측정한 거죠. 그러니까 고유 거리죠. 고유 거리보다는 밖에 있는 사람이 짧아야 되니까 작다가 맞습니다. 맞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니은 B가 측정할 때 LP와 LR 거리 B가 측정할 때 LP하고 LP가 LR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P가 어디죠? 여기죠. LR이 여기죠. 그런데 어차피 진행은 이쪽으로만 진행을 하니까 B가 측정할 때는 R까지의 거리보다는 여기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동시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일 거니까 LP가 LR보다 작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죠? 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디귿 B가 측정할 때 여기 있죠.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당연히 B가 측정할 때는 B 입장에서는 관찰자 A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관찰자 A가 측정할 때는 B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 시간에서는 빠르게 간다는 개념이 없죠. 여기서는. 그래서 7번 문제의 답은 기억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정지에 있는 우주 정거장에 대해서 우주선 구간 A에서 0.8c로 등속 운동한 후 블랙홀 주위에 B를 지나 구간 C 어쩌고저쩌고 여기서는 블랙홀이니까는 여기서는 중력을 받는 거고 여기서는 등속이니까 여기를 자르죠. 여기는 특수상대성, 여기도 특수상대성, 여기는 일반상대성 이론이 적용되겠네요. 우주 정거장에서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C를 지날 때가 A를 지날 때보다 더 짧아졌대요. 우주 정거장 입장에서 빨리 가니까는 우주선의 길이가 짧게 느껴지는데 우주선의 길이가 여기서 더 짧게 느껴졌다는 소리는 얘는 0.8c라는 속도보다는 더 빠르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기억 우주선이 A를 지날 때 우주선에서 측정한 A의 길이는 L0. A의 고유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유 길이가 L0인데 우주선에서 볼 때는 빨리 날면서 보니까 이거보다는 짧게 측정한다. 거리 수축이 일어난다. 맞죠? 그 다음 니은 우주정거장에서 측정할 때 C에서의 우주선의 속력은 0.8c보다 빠르다. 왜? 그만큼 더 고유 길이가 더 짧아졌죠. 우주선 길이가 더 짧아졌다 했으니까 맞죠?
자, 디귿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우주선에서는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서 시간 지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 뺑뺑이라고 해야 될까요? 큰 원이 있고, 원이 고속으로 회전할 때 한가운데 시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에 시계가 하나 있을 때 우주선 밖에, 요 뺑뺑이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얘는 한가운데서 회전하니까는 상대 속도가 얘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얘 입장에서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회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면 얘 입장에서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상대적으로 이 시간이 더 빠른 거죠. 그런데 이 원 둘레에서 중심에서 멀리 있는 요 시계가 1번, 2번 시계라고 할까요? 2번 시계가 원심력을 많이 받으니 여기서 중력과 관성력을 구분할 수 없다니까 중력이 세면 셀수록 시간은 어떻게 간다? 느리게 간다. 그 다음에 중력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시간은 빠르게 간다라는 얘기가 있죠. 자, 그럼 중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시간은 어떻게 간다? 느리게 간다. 시간 지연 효과가 나타난다. 맞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우주선 A가 우주정거장 P,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한 등속운동, 특수상대성 이론이네요.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P에 대해서 Q는 어딨어? P에 대해서 Q는 정지해 있고, 얘가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고, P에서 관측한 A의 속력은 0.6c입니다. 자, P에서 관측할 때 PQ 사이의 거리는 6광년, 빛의 속도로 갔을 때 6년 걸린다는 소리고요. A가 Q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Q는 P를 향해서 빛을 발사한답니다. 문제가 말이 어렵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억 A에서 측정할 때 A 입장에서 측정할 때입니다. A에서 측정할 때 PQ 사이의 거리는 자, A가 빠르게 움직이니까는 고유거리인 원래 정지한 사람이 측정했을 때 6광년이 고유거리인데 A가 빠르게 가면서 측정했으니까 6광년보다는 어떻게 짧다가 말이 되죠. 거리 수축이 일어날 거니까. 자, 그 다음 니은 A에서 측정할 때 P를 지나는 순간부터 Q를 지나는 순간까지의 거리는 자, A가 P에서 Q까지 간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갔을 때 6광년이 걸렸으면 0.6c라는 속도로 갔을 때는 즉 6광년을 0.6c로 나눠보면 이게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죠? 0.1c니까는 0.1년이니까는 그러면 10년이 걸리겠네요. 자, 10년이 걸리는 게 맞는데 문제는 A 입장에서 기억하고 같은 얘기인데 6광년이 아니죠. 6광년보다 짧게 느껴질 거니까 시간은 10년보다는 짧게 걸려야 되니까는 10년이 걸린다가 아니라 10년보다는 작게 걸린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디귿 P에서 관측할 때 A가 P를 지난 순간부터 Q에서 B 신호가 P에 도달할 때까지 자, P 입장에서는 0.6c로 6광년을 가는 거죠. 그냥 쭉 가니까 처음에 몇 년? 10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빛을 여기서 발생했으니까 빛은 빛의 속도로 가니까 몇 년? 6년이 걸리니까 총 합이 몇 년? 16년이 걸린다가 맞죠. 누구 입장에서는? P 입장에서는. 하지만 A 입장에서는 이 거리가 짧게 느껴지니까 가는데 10년보다는 짧게 느껴지겠죠. 근데 여기서는 P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0년, 6년이니까 합이 16년이 걸린다가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검출기에 대해서 정지한 좌표계에서 관측할 때 광자 A와 입자 B가 검출기로부터 4광년 떨어진 점 P를 동시에 지나 A는 속력이 C로 비치네요. 그 다음에 B는 속력이 V로 검출기를 향해 등속 운동하며 A는 B보다 1년 먼저 검출기 4광년이니까 정지되어 있는 계에서 볼 때는 A는 P에서 Q까지 갈 때 빛의 속도니까 4년이 걸릴 것이고 B는 5년이 걸리겠네요. 우리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자, 근데 B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로 옳은 거를 고르래요. 자, 그러면 B 입장에서는 PQ 사이의 거리가 4광년이 아니라 4광년보단 짧게 느껴지겠죠. 왜? 거리 수축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4광년이다가 아니라 4광년보다 짧다가 돼야 되고요. 자, 니은 P가 B를
P가 B를 지나는 순간부터 검출기 B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자, 그럼 B 입장에서는 P를 지나서 검출기까지 가는데, 원래대로라면은 5년 걸리는 게 맞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4광년보다 거리가 짧아졌죠. 거리가 짧아졌으니까 당연히 시간도 5년보다는 작게 느껴지겠죠. 틀렸습니다. B 입장입니다. 만약에 PQ에 대해 P와 검출기에 대해서 정지한 사람이 볼 때는 당연히 5년이 걸리겠지만 B는 자신이 움직이면서 가니까는 거리 수축이 일어날 것이고 당연히 5년보다는 짧게 느껴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D가 B 입장에서 검출기 속력은 자신이 얼마? V라는 속도로 가니까는 얘도 당연히 V라는 속도로 다가오겠죠. 자, 그런데 V라는 속도로 다가오는데 문제는 5년 걸리는 거죠. 5년 걸렸으니까는 4광년이니까는 몇 년? 몇 광년, 속도가 얼마라면 되는 거죠? 지금 결국은 얘의 속도를 물어보는 거죠. 얘의 속도를 물어보는 거니까는 여기서는 얼마? 0.8c가 맞죠. 그래야지 5년이 걸리겠죠.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따져보시면 돼요. P라는 곳에서 검출기까지 가는데 5년이 걸려요. 4광년을 5년 동안 갔으니까, 그러면은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보기엔 0.8c로 가는 거고, B 입장에서도 그냥 0.8c로 다가오는 걸로 보시면 되니까는 디귿은 맞습니다. 라고요.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10문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김수인 박사의 물리교실 7일차 수업이었고요. 여러분들 오늘 10문제 푸시느라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